네, 안녕하세요. 달러도둑 지돌이입니다. 여동생과 얼마 전에 통화한 내용을 릴스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봤는데요. 신규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500명 이상 이렇게 나와서 꽤나 기쁩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쇼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동생을 주머니 털이범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릴 때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저희의 코 묻은 돈을 용돈이랍시고 가져갔었거든요. 주식 초보자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3편 정도 일단은 계획하고 있고, 또 향후에 어떤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요청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할 때 일단 몰빵 매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조금씩 파세요. 그리고 본인이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왔을 때 다시 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몰빵 매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둘리가 비트코인에 몰빵한 그 밈이 있어요. 그 둘리가 여러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몰빵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산 투자 하셔야 합니다.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리스크에 대비하셔야 돼요. 언제 어떤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는 날이 있으면 잃는 날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잃었을 때 그 돈을 잃어도 괜찮은 수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만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본인의 투자 방식을, 투자 철칙을 꼭 만드시고 그걸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수익을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손실을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그 생각을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주식 거래 시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는 순수한 이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내용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소금을 부과하는데요. 여기서 배당이 뭐냐 하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윤을 나눠주는 건데요. 그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은 15% 세금이 붙고요. 배당 지급 시에 세금을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별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사전적 정의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회사에서는 건물도 가지고 있을 거고, 토지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자산이라는 덩어리로 묶어서 쪼갭니다. 그 쪼갠 덩어리 중에 하나가 주식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주로 있습니다. 한 주, 2주 이렇게 읽어요. 주식을 거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금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금을 샀어요. 지금 10만원치 샀다고 칩시다. 1년 뒤에 금값이 1만원 올라서 팔았어요. 1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만원치, 즉 10% 수익을 본 거죠. 만약 금값이 내려서 9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았어요. 그러면 1만원 손실을 보면서 마이너스 10% 손실을 본 거예요. 이 금을 거래하는 것에서 금만 주식으로 바꾸면 돼요. 1만원짜리 주식을 10주 샀어요. 그러면 총 10만원이죠. 한 주당 1000원이 오르면 11,000원이니까 총 11만원. 1000원이 내리면 9,000원이니까 총 9만원이 되는 겁니다. 주식 가격의 변동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매출이 증가한다거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산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 주식은 상승할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사람들이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증가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건물, 토지를 매입을 한다거나 기술 개발을 성공했다거나 수출이 증가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의 상승을 부릅니다. 반대로 전체 자산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순이익이 적자가 나온다든지 감소한다든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한다든지, 부채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빚입니다. 빚. 그리고 기술 개발을 실패한다든지 수출에 타격을 입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회사는 돈을 벌어들이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죠. 앞에 화면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주식 말고도 또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ETF라고 해서 국장이든 미장이든 다 ETF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관련 ETF가 있으면 그 안에 전기차, 연료차, 수소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자동차 관련 ETF라고 하는 한 개의 주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주식들의 평균으로 수익과 손실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3% 올랐는데 연료차가 1% 떨어지고, 그리고 수소차, 오토바이가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 ETF, 이 ETF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2%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되는 ETF 중에는 이런 비트코인 ETF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0% 오르면 비트코인 ETF도 10% 따라서 오르는 겁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인버스 ETF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ETF 가격은 내려가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은 ETF 가격은 올라갑니다. 즉 역배팅인 거죠. ETF는 장점이 2배, 3배짜리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 ETF 2배면은 비트코인이 10% 상승하면 ETF는 20% 상승을 하고, 또 반대로 10% 하락하면은 20%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식이랑 ETF를 현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현물 외에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아서 용어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주식과 ETF 이런 것들 위주로 주식 거래 하시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ETF를 추천드립니다. 주식과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주식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회사가 주식을 상장을 해줘야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보통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증시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에는 뉴욕증권거래소 NISE,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습니다. 상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래소에 회사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할 수도 있고, 코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이 이런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장된 주식들이 이런 거래소별로 상장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서 전체적인 주식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지수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그날의 시장이 좋다고 표현을 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그날의 시장이 안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지수는 다우존스, S&P 500 이런 지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수는 나스닥이 있고, 국내에는 코스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파동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트와 재무제표는 해당 주식의 과거 정보를 보여줍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어떻게 어느 가격에 거래되었는가 보여주고, 재무제표는 해당 주식이 그 회사가 어떤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매출, 순이익, 빚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채, 이런 것들, 자산,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나 재무제표를 거의 무시하고 상승을 많이 줄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분야, 그 분야 자체는 소재입니다. 소재. 그 주식의 소재가 어떻냐.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급등을 줬던 종목들이 있죠. 양자암호랑 AI 같은 주식들이 그랬었는데요. 실적도 좋고 소재도 좋으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차트에 그대로 그 사항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지저항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관련한 영상 한 편, 그리고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영상을 한 편 제작할 예정이에요. 올해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관심 있게 봐야 할 소재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 테마들을 위주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나 현재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화면에 소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키워드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필요한 용어들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강의 자료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색깔이 입혀진 글자들은 제가 많이 언급할 수도 있는 단어들이니까요. 꼭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주식하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할 수 있는 봉, 캔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차트, 지표, 매수 매도의 기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